안녕하십니까.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조성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왕대추 수확전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왔는데요. 여기는 금지면에 있는 왕대추 농가에 나왔습니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오이명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이명입니다. 왕대추 수확 전에 지금 비대기로 보여지는데 지금 따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이제 거의 장마가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가 좀 더 무더워지는 시기가 되겠고요. 또 이 장마 기간 중에 강우라든가 일조 부족 그런 걸로서 좀 나무가 어떻게 보면 좀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병해충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도 좀 한 번 정도는 철저하게 해주고 그다음 이제 착색기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2차 적심 같은 거를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순이 계속해서 나간다면 적심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나무는 이나무 같은 경우 착과가 많이 좀 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착과가 잘 된 나무가 있고 또 옆에 바로 보시면 많이 서운해요. 네, 착과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착과량의 결실량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게 가장 큰 것은 이 앞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죽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빈 공간이다 보니까 햇볕이 아무래도 잘 들어오죠. 그래서 안에까지도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착과량이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옆에 아까 착과가 부실했던 것은 그런 어떻게 보면 통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빛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을 들어올 수 있는 중간 통로 부분이 없어가지고 착과가 잘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이게 왕대추가 제가 보니까 후기 낙과도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달린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후기 낙과가 그렇게 심하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열매가 달린 줄기, 잎에 햇볕이 닿지 않으면 품질이 좋아질 수도 없고 또 후기 낙과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햇볕이 닿을 수 있게 가지를 정리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게 필요합니다. 방금 후기 낙과 얘기하셨는데 지금 후기 낙과를 방지하려면 어떤 양분 관리를 해야 할까요? 대추가 보면 제가 이제 계속 관찰을 해보면 이 광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아요. 광합성을 해서 이 탄수화물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가 이제 비료 성분 그런 것보다도 탄수화물이 충분하게 대추가 달린 잎에 바로 그 잎에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필요하죠. 칼슘이나 뭐 붕소제 같은 거는 또 따로 안 해줘도 될까요? 아니면은 연면 시비를 따로 해줘야 할까요? 그 이제 비료 부분을 좀 더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비대기 이제 거의 이제 아까는 착색기는 한 9월 달 정도가 이제 되겠고요. 비대기인데 비대기 때 우리가 보통 가리비료 아무래도 과일 성장하는 데는 그 칼륨이 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칼륨 황산가리라든가 황산칼륨이라든가 또는 이제 NPK가 같이 들어있는 성분 그런 물비료 또 쓸 수가 있죠. 그 대신 칼륨이 많은 질소보다 뭐 한 2배 이상 그래서 칼륨이 많은 비료를 관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보통 시바르당 한 3-4kg 정도를 녹여서 한 보름 간격이라든가 그렇게 2-3번 주시면 칼륨 비료는 될 것 같고요. 이제 마그네슘도 필요한데 마그네슘은 비대기까지 한 번 정도 더 관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칼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칼슘이 꼭 아주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이 칼슘이 잘 흡수가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연면살포가 좀 필요하다. 관주도 해주지만 관주보다는 연면살포를 주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한 2주 간격에 2주에 한 번씩. 그것은 거의 뭐 한 착색기까지도 칼슘은 계속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9월 달까지 계속 연면 시비를 해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추에 일반 대추에서는 연부가 우리가 또 왕대추 같은 경우는 일찍 좀 생대추로 하기 때문에 일찍 수확하다 보니까 연부가 정도 전에 이제 스펀지 현상이 과경부에 이렇게 물렁거리는 그런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장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칼슘 공급을 그 부위에 충분히 해주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선생님, 그리고 지금 이제 비대기에서 이제 착색기로 넘어갈 때 이제 나방류 피해가 많다고 들었는데 나방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병해충에서 관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비가림 시설에서는 크게 이제 병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작년에 이제 녹병이 그래도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일부 비가림에서도 조금 나오기도 했고 녹병이 발생했던 전년도에 강원들은 지금부터 해서 8월 안에 녹병 방제약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녹병은 뭐 디페노코나졸이나 또 페나리몰 뭐 그런 전문 약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써주시면 되겠고, 이제 해충 쪽에서는 응애하고 그 나방류 방제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응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세가 약한 나무, 특히 이제 습해를 받거나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 좀 발생이 되니까요. 밀도가 높아지기 전에 응애가 발생하겠다 하면 확실하게 방제를 해주고요. 이제 그 나방류인데, 이제 나방류에서 이제 입을 가해하는 애들이야 뭐 충분히 우리가 이제 보고 방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그 이제 줄기 속을 가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줄기 속을 가해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작년도에 이렇게 봤을 때, 또 이제 그 전에도 좀 맞았을 때, 8월 달에 8월 중순에 줄기에 가해하는 애벌레들이 그때 알에서 부화해서 가해를 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장마다 달라지겠지만 8월 중순경, 8월 상중순에서 9월 초순까지 이 시기에 나방약을 2번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방제를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나방이 왕성하게 자라는 신초, 그 기부에다가 그 알을 낳고, 거기에서 이제 묵은 가지 그 틈에 알을 낳고, 거기서부터 부화해서 이제 신초 형성층을 이렇게 가해하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위, 신초가 나간, 굵게 나간 거, 특히. 그러니까 굵게 나간 신초들이 이제 이 상단부에 많이 있어요. 상단부나 또는 이 중하단부에서도 굵은 신초가 있죠. 주로 걷다 알을 낳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부위를 충분히 물이 흐르도록, 약물이 흐르도록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나무에서는 혹시 어떤 부분에 약을 뿌려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굵은 신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미끄러하니까 여기는 알 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이 밑에 이제 전년도 자랐던 가지, 그 전년도나 그 전에 이 가지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친 숲이가 이제 틈새가 갈라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 알을 낳는 거죠. 여기 부화해서 속에서 바로 애벌레가 되자마자 껍질을 타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먹어서 이제 그 다음에 신초 쪽으로 가서 여기 형성층을 먹기 때문에 이 부위를 주로 이렇게 보이는 이 굵은 신초가 출발한 이 부위를 방제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위를 위주로 굵은 가지 또는 이제 상단부 저런 부위. 상단부에도 저렇게 조금 표면이 까실까실한 부분을 잘. 그렇죠. 이제 이런데 이런 거친 부위 이런 데다 알을 낳고 여기서부터 바로 먹어 들어가는 이 부위 같은 데를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